문명사회의 상징, 한국 지하철 신뢰. 한국으로의 여정. 독일 베를린 대학의 도시사회학 교수 안드레아 슈나이더가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그녀의 손에는 아시아 도시교통 시스템의 사회적 신뢰도라는 연구 논문 초안이 들려 있었다. 20년간 유럽 주요 도시의 대중교통 문화를 연구해온 그녀에게 한국은 새로운 도전이자 호기심의 대상이었다. 독일과 프랑스의 정교한 지하철 시스템에 익숙한 그녀는 빠른 발전을 이룬 아시아의 도시가 과연 어떤 모습일지 궁금해하며 서울행 공항철도에 몸을 맡겼다. 안녕하세요. 저는 안드레아 슈나이더입니다. 독일에서 도시사회학을 가르치는 교수예요. 이번에 서울에서 열리는 국제학술회의에 참석하러 왔는데 사실 학회보다 더 기대했던 건 한국의 대중교통 시스템을 직접 체험하는 것이었어요. 지난 20년간 베를린, 파리, 런던, 시리 등 유럽의 주요 도시들을 연구해왔거든요. 유럽의 지하철은 오랜 역사를 자랑해요. 독일만 해도 100년이 넘는 전통이 있죠. 하지만 그만큼 오래된 시스템이라 비효율적인 부분도 많아요. 특히 무임승차를 막기 위한 복잡한 시스템들이 많고요. 반면 한국은 불과 몇십 년 만에 놀라운 발전을 이뤘다고 들었어요. 어떻게 이런 빠른 변화가 가능했을까?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사회적 신뢰는 어떻게 형성되었을까가 제 연구의 핵심 질문이었어요. 공항에서부터 느꼈는데 한국의 시스템은 정말 체계적이더라고요. 안내판도 명확하고 사람들의 움직임도 질서정연했어요. 공항철도를 타면서부터 이 나라는 다르구나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줄을 서고 서로를 배려하는 모습들이 독일과는 또 다른 방식이지만 매우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서울역에 도착하면서 저는 확신했어요. 이번 연구가 제 학문적 여정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거라고요. 개찰구 없는 역의 충격. 서울에 도착한 다음날 본격적인 지하철 탐방을 시작했어요. 호텔에서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으로 향했는데 입구에서부터 뭔가 다르다는 걸 느꼈어요. 독일의 지하철역과는 확연히 다른 구조였거든요. 계단을 내려가며 교통카드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개찰구 앞에서 저는 완전히 멈춰섰어요. 이게 뭐지? 눈앞에 펼쳐진 광경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개찰구는 있었지만 그것을 막는 게 없는 개찰구였거든요. 독일에서는 개찰구가 완전히 차단되어 있어서 유효한 표를 스캔해야만 문이 열리는 시스템이에요. 하지만 한국의 개찰구는 그냥 통과할 수 있게 열려 있더라고요. 단지 카드를 찍는 센서만 있을 뿐이었어요. 아무도 막지 않는데 그럼 도망가는 사람은 어떻게 하지? 이게 제 첫 번째 의문이었어요. 독일에서는 무임승차가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물리적으로 차단하는 개찰구가 필수고 그 외에도 무임승차 단속 요원들이 정기적으로 순찰을 돌아요. 적발되면 상당한 벌금을 내야 하고요. 잠시 망설이다가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관찰해보기로 했어요. 혹시 제가 놓친 시스템이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광경이 펼쳐졌어요. 사람들은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자연스럽게 카드를 찍고 지나가고 있었어요. 누군가 감시하는 것도 아니고 물리적으로 막는 것도 아닌데 말이에요. 더 놀라운 건 아무도 그 시스템을 악용하려 하지 않는다는 점이었어요. 제가 30분 정도 관찰해본 결과 수백 명이 지나갔지만 한 명도 카드를 찍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교통 시스템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신뢰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라는 것을요. 질서 속에 흐르는 사람들. 개찰구에서의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또 다른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지하철 승강장에서 사람들이 움직이는 모습이었는데 정말 물 흐르듯 자연스럽고 질서정연했어요.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모든 연령층의 사람들이 서로를 배려하며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지하철을 기다리는 승객들의 모습이었어요. 독일에서는 지하철 문 앞에 사람들이 무작정 몰려 서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내리는 사람과 타는 사람이 섞여서 혼잡할 때가 있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문 양쪽으로 나뉘어서 서 있었고 지하철이 도착하면 먼저 내리는 사람들을 기다린 후에 질서 있게 탑승하더라고요. 더욱 놀라운 건 이런 질서가 누군가의 지시나 안내 없이 이뤄진다는 점이었어요. 독일에서는 역무원이나 안내 방송이 계속해서 질서 유지를 당부해요. 먼저 내리는 승객을 기다려주세요. 줄을 서주세요. 같은 안내가 끊임없이 나오죠. 하지만 한국에서는 그런 안내가 거의 없는데도 사람들이 스스로 질서를 지키고 있었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어린아이들의 모습이었어요.
부모가 특별히 가르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질서를 따르고 있었거든요. 한 초등학생 정도 되어 보이는 아이가 교통카드를 정확하게 찍고 승강장에서도 어른들과 똑같이 질서를 지키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감탄했어요. 이런 모습들은 단순히 규칙을 지키는 것을 넘어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책임감과 배려심이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체득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였어요. 그날 저는 노트에 이렇게 적었어요. 한국 지하철에서는 법과 규칙보다 시민의식이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 이런 사회적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만 개방형 쾌찰구 시스템이 가능한 거라는 걸 실감했거든요. 유럽과의 비교. 한국에서 3일째 되던 날, 제가 그동안 연구해온 유럽의 대중교통 시스템과 본격적으로 비교해보기로 했어요. 독일이나 프랑스에서는 무임승차 단속원이 늘 돌아다녀요. 특히 베를린에서는 일주일에 2~3번은 단속원을 만나게 되죠. 그들은 갑자기 나타나서 승객들의 티켓을 검사해요. 만약 유효한 티켓이 없으면 60유로, 우리 돈으로 약 8만원 정도의 벌금을 내야 해요. 하지만 한국 지하철에서는 그런 단속원을 전혀 볼 수 없었어요. 여긴 CCTV 때문인가? 라고 처음에는 생각했어요. 실제로 한국의 CCTV 시스템은 정말 발달되어 있더라고요. 하지만 며칠을 관찰해보니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어요. 바로 문화적 신뢰와 교육이었던 거예요. 유럽에서는 무임승차를 일종의 작은 범죄로 여기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특히 젊은 학생들 사이에서는 단속원에게 걸리지만 않으면 괜찮다는 인식도 있고요. 심지어 무임승차를 하다가 단속원을 피해 달아나는 사람들도 종종 봤어요. 이런 현상은 단순히 경제적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신뢰의 부재에서 오는 거라고 생각해요. 반면 한국에서는 무임승차 자체를 생각하지 않는 문화가 정착되어 있더라고요.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사람들을 위한 할인 제도나 복지 시스템도 잘 갖춰져 있고요. 무엇보다 사회 전체가 공공의 것을 함께 지켜나가야 한다는 의식을 공유하고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교육 시스템의 차이도 큰 것 같았어요. 독일에서는 주로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처벌받는다는 방식으로 교육해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우리 모두를 위해 질서를 지키자는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한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 같았어요. 이런 차이가 결국 개방형 쾌찰구라는 혁신적인 시스템을 가능하게 만든 거라고 생각해요. KTX 경험. 한국 체류 중 부산으로 출장을 가게 되어 KTX를 타보게 되었어요. 서울역에서 KTX 승강장으로 향하면서 또 한 번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죠. 독일의 IC나 프랑스의 TGV 같은 고속열차는 보통 출발 30분 전부터 승강장 출입이 가능하고 승차권 검사도 매우 엄격해요. 그런데 KTX는 완전히 달랐어요. 쾌찰구 없이 바로 승차할 수 있다는 사실에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어요. 정말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거든요. 유럽의 고속열차들은 보안이 매우 삼엄해요. 티켓 없이는 승강장에 들어갈 수도 없고 승차 후에도 여러 번 검표를 받아야 해요. KTX에 탑승하고 나서도 신기한 경험이 계속되었어요. 승무원이 조용히 그러나 정확하게 표 검사를 하더라고요. 승객들도 자연스럽게 티켓을 준비해서 보여주고요. 그 과정이 전혀 번거롭거나 불편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매우 효율적이고 세련된 느낌이었죠. 이건 신뢰가 없으면 절대 불가능한 시스템이야 라고 감탄할 수밖에 없었어요. 만약 독일에서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면 어떻게 될까 생각해봤는데 아마 첫날부터 무임승차로 인한 혼란이 생길 거예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이런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어요. KTX 안에서 승객들의 행동도 관찰해봤는데 정말 질서정연했어요. 좌석을 바꿔 앉거나 다른 사람의 자리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사람이 전혀 없더라고요. 통화를 할 때도 조용히 하거나 연결 통로로 나가서 하고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한국 사회의 성숙도를 다시 한번 실감했어요. 부산에 도착할 때까지 약 3시간 동안 KTX를 타면서 느낀 건 이 시스템이 가능한 이유는 기술이나 인프라 때문이 아니라 사람들의 의식 때문이라는 거였어요. 신뢰를 바탕으로 한 사회에서만 이런 효율적이고 인간적인 시스템이 가능한 거죠. 보이지 않는 질서. 한국에서의 일주일째, 저는 지하철을 타면서 세심한 부분들까지 관찰해보기로 했어요. 그동안 놓쳤을 수도 있는 한국인들의 작은 배려들을 발견하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정말로 놀라운 것들을 발견했어요.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사회 전체를 떠받치고 있는 보이지 않는 질서들이었어요. 가장 먼저 눈에 띈 건 좌석 질서였어요. 독일에서는 자리를 두고 경쟁하는 일이 종종 있어요. 특히 출퇴근 시간에는 더욱 그렇죠.
하지만 한국에서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서로를 배려하며 앉더라고요. 젊은 사람이 나이 드신 분께 자리를 양보하는 건 물론이고 임산부나 몸이 불편한 분들을 위한 배려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어르신 전용 좌석은 정말 인상 깊었어요. 그 좌석들이 비어있어도 젊은 사람들은 절대 앉지 않더라고요. 독일에도 비슷한 시스템이 있지만 종종 무시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그런 일을 전혀 볼 수 없었어요. 심지어 지하철이 매우 붐비는 상황에서도 그 자리만큼은 비워두고 있었어요. 휴대폰 사용 매너도 놀라웠어요. 사람들이 정말 조용히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었어요. 통화를 하는 사람도 거의 없었고 음악이나 동영상을 볼 때도 반드시 이어폰을 사용하더라고요. 독일에서는 지하철에서 큰 소리로 통화하거나 음악을 틀어놓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서 다른 승객들이 불편해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누가 지켜보지 않아도 올바른 일을 한다는 모습이었어요. CCTV가 있긴 하지만 사람들이 CCTV 때문에 질서를 지키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그냥 그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거든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한국 사회의 도덕적 수준이 정말 높다는 걸 실감했어요. 이건 법이나 규칙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사회 구성원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문화인 거죠. 깨달음. 한국에서의 마지막 주, 저는 그동안의 관찰과 경험들을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쾌찰구가 없는 지하철이라는 기술적 측면에만 관심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것이 단순한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한국 사회 전체의 신뢰 구조와 도덕적 기반이 만들어낸 결과라는 것을요. 가장 중요한 깨달음은 한국 사회의 핵심이 법이 아닌 양심, CCTV가 아닌 도덕심이라는 점이었어요. 물론 법과 제도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사람들의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양심과 도덕심이 사회를 움직이는 더 큰 힘이라는 걸 느꼈어요. 이런 사회에서는 복잡한 감시 시스템이나 엄격한 처벌보다는 상호 신뢰와 배려가 더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거죠. 독일의 사회학자로서 저는 늘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이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 수 있을까를 고민해왔어요. 그런데 한국에서 그 답을 찾은 것 같았어요. 바로 교육과 문화를 통해 사회 구성원들의 의식을 높이는 것이었어요. 규칙을 만들어서 강제로 지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 규칙이 필요한지 이해시키고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만드는 거죠. 이는 단순한 교통문화를 넘어선 한국인이 쌓아온 공동체 의식의 산물이라고 생각해요. 개인의 편의보다는 공동체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문화,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문화가 바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이 가능한 거예요. 한국의 지하철 시스템을 연구하면서 저는 도시사회학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발견했다고 생각해요.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 즉 사람들의 의식과 문화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요. 이번 경험은 제 학문적 관점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앞으로 독일로 돌아가서도 이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에요. 마지막 메시지. 한국에서의 2주간의 연구를 마치고 저는 서울대학교에서 특별 강연을 하게 되었어요. 한국의 학자들과 학생들 앞에서 제가 경험한 한국 사회의 특별함에 대해 이야기할 기회였죠. 강연장에는 교통정책 관련자들과 시민들도 많이 참석해 주셨어요. 강연을 시작하면서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은 세계가 부러워할 신뢰 사회입니다. 이 말에는 지난 2주간 제가 경험한 모든 것이 담겨 있었어요. 쾌찰구 없는 지하철, 질서정연한 승객들, 서로를 배려하는 문화까지 이 모든 것들이 한국이 얼마나 성숙한 사회인지를 보여주는 증거였거든요. 쾌찰구가 없는 지하철은 단순한 편리함이 아니라 한국인의 품격을 보여줍니다. 이 시스템이 가능한 이유는 첨단 기술 때문이 아니라 한국인들의 높은 시민의식 때문이라고 강조했어요. 기술은 도구일 뿐이고 진짜 중요한 건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이라는 거죠. 강연을 들은 한국인들이 매우 놀라워하시더라고요. 자신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일상이 외국인의 눈에는 이렇게 특별하게 보인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어떤 분은 우리도 몰랐던 우리의 장점을 알게 되었다고 말씀해 주시기도 했어요. 마지막으로 한국 시청자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의 당연한 일상이 세계에서는 존경의 대상입니다. 매일 아침 지하철에서 교통카드를 찍고 줄을 서서 기다리고 서로를 배려하는 그 작은 행동들이 한국을 세계가 부러워하는 나라로 만들고 있어요. 독일로 돌아가서 저는 이 경험을 바탕으로 한 책을 쓸 예정이에요. 제목은 신뢰로 움직이는 도시 서울로 정했어요. 전 세계의 도시 계획자들과 정책 입안자들이 한국의 사례를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말이에요.
여러분이 만들어가고 있는 이 아름다운 사회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기를 바라며 한국에서의 소중한 경험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정말 자랑스러운 나라 한국입니다.